자, 오늘은 정말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가진 기업, 한국 BTV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화려하게 부활했는데, 과연 이게 위대한 턴어라운드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를 유혹하는 유동성 함정일까요? 오늘 그 주가와 매매 전략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보세요. 불과 1년 전이에요. 이 회사는 GTG 웰니스라는 이름으로 정말 파산 위기까지 갔었죠. 그런데 올해 정말 극적으로 코스닥 상장사가 인수를 하면서 한국 BTV라는 새 이름표를 달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재탄생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야기의 시작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성장 엔진은 뭐가 있는지, 반대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는 또 뭔지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린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 그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과연 이름만 바뀐 걸까요? 아니면 정말 뼈대부터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걸까요? 그 답은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 구조가 아주 탄탄한 세 개의 기둥으로 재편됐어요. 기존의 미용기기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저 바이오 유통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업부가 안정적으로 현금을 계속 벌어다주는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다른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생긴 거죠. 주주 구성을 보면 정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대주주 지분이 무려 81%. 와, 이건 뭐 경영권이 흔들릴 걱정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요, 이게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 시장에 풀려서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즉 유통 주식 수가 전체의 19%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적은 유통 물량, 이게 이 주식의 운명을 결정질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는 갖췄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힘, 즉 성장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회사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강력한 성장 엔진을 한번 살펴보죠. 성장 엔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회사 제품이랑 같이 파는 이른바 패키지 전략에서 나오는 시너지고요. 두 번째는 20년 넘게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 기술적 해자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업 가치를 완전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미래 카드가 있습니다. 6,230조 원. 와,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한국 BTV가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2031년 예상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시장에서 뛰고 있는 거죠. 기회의 바다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미래 카드, 바로 이겁니다. 내년에 선보일 AI 플랫폼 BTV 마켓, 그리고 내후년에 예정된 거대한 중국 시장 진출. 만약에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제대로만 터져준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죠. 모든 투자에는 밝은 면만 있을 수는 없죠. 이제 이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리스크들을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의 핵심이에요. 작년에 극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다들 환호했거든요.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적자로 돌아섰어요. 더 이상한 건 매출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은 늘어났는데 왜 이익은 줄어들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라면 이 오버행이라는 단어는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물량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매물 폭탄 같은 거예요.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이 폭탄이 떠져서 주가를 짓누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폭탄 규모가 어느 정도냐? 약 320만 주 정도 됩니다. 전체 주식수의 한 7.5% 정도 되니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실제로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자체가 주가 상승에 계속 부담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재무 문제나 오버행 말고도 리스크는 더 있습니다. 해외 진출하려면 각 나라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고요. 아시겠지만 K-뷰티 기기 시장 경쟁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생기는 유동성 함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폭포수처럼 떨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위험입니다. 자, 이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다 펼쳐봤습니다. 한쪽에는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다른 한쪽에는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이 놓여 있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일단 이 회사는 지금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PER 같은 지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땐 뭘 봐야 하느냐? 바로 이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 즉 PBR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PBR을 한번 보니까 한국 BTB는 약 1.6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다른 경쟁사들은 평균 4배에서 6배까지 평가를 받거든요. 이걸 보면 와, 확실히 자산 가치만 놓고 보면 다른 회사들에 비해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 맞네요.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439원이니까 여기에 경쟁사들보다 훨씬 낮은 PBR 2배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목표 주가는 대략 880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이 내린 최종 결론은 보유, 즉 중립 의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재력은 정말 높은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리스크도 너무 크니까 적극적으로 사기도 그렇다고 팔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3단계 매매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약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68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일단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인 880원 근처에 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 걸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둘째, 새로 사려고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일단 기다리라는 겁니다. 적어도 3분기 실적이 나와서 회사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주식은 유통 물량이 적어서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움직임에 흥분해서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결국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한국 BTB는 위대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첫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기다리는 위험한 유동성 함정일 뿐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